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차려입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전 세계 넷플릭스 스트리밍 1위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의아한 점도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한국적인 드라마예요. 달고나 뽑기라든지 구슬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한국인들의 추억 속에 있는 어린 시절의 게임이고, 또 여기서 다루는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한국적인 내용들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드라마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나 궁금해지죠.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의 기자들이라든지 신문 또는 웹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의 어떤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나라의 또 서바이벌 게임 영화 장르가 있잖아요. 헝거 게임이라든지 배틀 로얄 같은 그런 영화와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포브스나 블룸버그 같은 경제지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이에요. 야,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했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와 HBO 맥스 세 개 스트리밍 사이트 간의 컨텐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심지어는 스트리밍 월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인데, 이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한국 컨텐츠를 중심으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창의적이고 굉장히 멋진 일이다 라는 식으로 분석한 기사들이 몇 개 경제지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대표 경제 잡지인 포브스 잡지의 기사인데요. 넷플릭스 스트리밍 사이트 역대 최고로 인기 많은 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적 조회수가 가장 많은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쇼들의 리스트가 쫙 있는데 쟁쟁합니다. 1위는 브리저튼이고요. 종이의 집, 타이거 킹, 에밀리 인 파리스,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작품들을 능가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여기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을 볼게요. It is hard R-rat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hard R 레이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같이 울리게 할 수 있는 어떤 감정적 코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실제 누적 조회수 10위 안에 오징어 게임이 들어간다면 넷플릭스 역대 탑 10 안에 3개의 쇼가 미국인 입장에서 외국어로 된 쇼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영어를 잘하는 배우들이 영어 대사로 만든 할리우드 영화만 글로벌 1, 2, 3, 4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넷플릭스라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운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쇼를 볼 수 있게 만들었더니 탑 3개 쇼 중에서 2개가 영어가 아닌 컨텐츠가 되었다. 이게 이제 미국인들 입장에선 상당히 놀라운 변화인 거죠. 자, 다음은 영국 기사 가져와 봤는데요. 영국의 대표 신문 중에 하나죠. 가디언지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세상을 폭풍처럼 휩쓸고 있는 지옥 같은 호러쇼.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드라마와 가장 비슷한 작품은 한국에서 제작된 2019년의 아카데미상 수상작. 뭔지 다 아시죠? 기생충과 마찬가지로 계급 갈등이 결국 끝에 가가지고 사륙으로 이어지는 것을 그렸다. 저는 이 가디언지의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뭐라고 하면은, 걸려있는 것은 어마어마하지만 감정은 모두가 뱃속부터 공감할 수 있는, 내장부터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플레이그라운드 팔리틱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번역하면은 놀이터 정치라는 건데, 이 놀이터 정치라는 건 우리 다 익숙하죠. 힘센 애가 좀 대장이 되고, 저 같은 애는 구석에서 이제 혼자 흙 파고 놀고 있고, 놀이기구 쓰려고 그러면은 그룹을 모아가지고, 야, 이거 우리 건데 너는 쓰지 마, 그러고, 그러다가 가끔씩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다 놀이터에서 놀 때 경험해봤던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정치 본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 에피소드에서는 팀 멤버를 고르는 장면이 더 우리 심장을 조이게 한다. 설마 이 게임에 진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놀이터에서 맨 마지막으로 골라지는 게, 팀 고를 때 맨 마지막으로 골라지는 게 일종의 죽음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왕따를 당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한테 가장 근본적인 공포 중에 하나잖아요. 죽음의 공포와 맞먹는 공포일 텐데, 사회에서 소외되는 공포가 소외의 공포와 죽음의 공포를 같이 섞었기 때문에 진짜 호러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사는. 다음 기사는 온라인 잡지인 슬레이트라는 잡지에 나온 기사인데요. 넷플릭스의 넘버원 쇼인 오징어 게임은 당신을 역겹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봐야 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관전의 도덕적 당위성을 논하는 프로그램이 넷플릭스라는 어떻게 보면 관전을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넘버원이 됐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드라마를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막 서로 뜯어 죽이고 있는데 그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사악하게 묘사가 되죠. 그 VIP들이. 근데 우리는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가상이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서로 뜯어 죽이는 걸 보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 VIP가 누구냐? 여러분과 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러니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음 문장은 훨씬 더 재미있어요. 이발소 장면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가,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뉴스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쇼의 큰 아이디어는 Financial Desperation이라고 합니다. Desperation은 절망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Financial은 돈 때문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절망적인 상태의 인간을 그린 것이다. 특히 이 잘못된 시스템에 잘못된 쪽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쇼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알로시네라고 하는 대표 시네마 포탈이에요. 제목을 아주 프랑스답게 바칼로리아 논문 과제처럼 뽑았습니다. 넷플릭스 상의 오징어 게임. 사회적 스릴러와 배틀로얄 사이의 이 쇼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 이렇게 뽑았어요. 여기서는 일단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파격적인 쇼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어가 이제 피 튀기는 장면이나 내장이 나오는 장면이나 이런 좀 호러 영화에 자주 나오는 끔찍한 장면들을 얘기하는데 그 장면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지 않았다. 아마 이제 일본에서 나온 배틀로얄 같은 장르들에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에서는 너무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이 이상한 회사, 이제 공유가 일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하죠. 이 이상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임의 중요한 부분이 잔인함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전체적인 시리즈의 실마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비 없는 사회에서의 생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기사는 프랑스 옆에 있는 불어를 쓰는 나라인 룩셈부르크의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좀 재밌는 문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게임의 규칙은 unplaceable, 자비가 없다,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게임의 규칙은 자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지만 게임을 하는 사람의 대다수가 결정을 한다면 이 게임을 멈출 수도 있고 그냥 집에 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자유의지라는 환상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걸 왜 계속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환상일 뿐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기사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오징어 게임을 설명할 때 배틀로얄이랑 헝거 게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배틀로얄과 헝거 게임 같은 영화를 또 하나 만들었다면, 또 드라마를 또 하나 만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런 영화랑 비교를 했을 때 봐도 사실 완전히 다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배틀로얄하고 헝거 게임은 이 참가자들이 서로를 죽이는 것 자체가 게임이에요. 근데 오징어 게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주최 측이거나 게임의 시설이에요. 위에서 칼날이 내려와가지고 밧줄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의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밤에 서로 사람들이 죽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고 보면 히든 게임이다 이런 대사도 있지만 원래 이 조직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6개의 게임에 서로 간을 죽이는 게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 플레이그라운드, 그러니까 게임이 진행되는 그 장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배틀로얄이나 헝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야생을 방불케 하는 장소죠. 이제 배틀로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섬에다 풀어놓고 그 숲에서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거고, 헝거 게임도 인간이 살지 않는 숲같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의 세트장은 굉장히 다르죠. 여기도 섬 안에 있지만 굉장히 통제되고 인공적인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리얼리티 쇼의 세트장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런 면에서 배틀로얄과 헝거 게임은 야생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면 오징어 게임은 굉장히 문명화된 공간에서 진행이 된다는 면에 있어서 이 시리즈의 의미는 나머지 두 개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영화보다 이 드라마에 몰입이 더 잘 되는 이유는 다른 드라마는 이 온 사람들이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배틀로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청년들 숫자를 속간하기 위해서 배틀로얄을 만들었다.
헝거 게임에서도 수도에서 온 사람이 무작위로 추천해가지고 동생 대신 자기가 자원해서 간다 그래서 가게 되는 거고, 근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과반수가 원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97%인가의 사람이 다시 자기 발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들어온 데는 다 인간적인 사연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조직에서 쫓기고 있거나 뭐 이런 사연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배틀로얄하고 헝거 게임은 조금 더 전통적인 서바이벌 게임 영화 장르의 그 줄기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서바이벌 게임 영화에 사람들이 매료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바이벌 게임이 인간의 본성을 드러낸다는 생각 자체가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특정한 철학적 이해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홉스나 지그문드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론이죠. 인간은 원래 살인 본능이 있고 이기적이에요. 근데 그 이기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문명이라는 표피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본능, 살인 본능, 이기적인 본능, 질투 이런 건 굉장히 깊고, 그리고 문명은 굉장히 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명을 벗겨내면은 법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심형 깊은 곳에 감춰놓은 우리의 욕망들, 본능들, 또 생존을 위한 투쟁 이런 걸 갖다가 볼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틀로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서로 죽이죠. 그리고 정글의 법칙이 통용돼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정글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약육강식의 세계에 태어난다면 그게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호모 사피엔즈 조상이 천적으로 가득 차 있는 정글에서 태어나서 발발 떨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구에서 태어날게요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운명적 빅을 갖다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게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선택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킨 것이 야생에서의 인간의 본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디바이스로서 이용되는 것이 전통적인 서바이벌 게임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은 서로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게임을 한 다음에 패스를 한 사람하고 나고자로 그냥 나눠지는 것 뿐이죠. 그냥 나고자가 죽는다는 게 끔찍한 설정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정글 같은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인위적이고 통제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눈을 떠보니까 여기서 게임을 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자기가 도망와가지고 이 공간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징어 게임은 사실 굉장히 조직화되고 많은 법과 규칙이 있는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문명의 초상이다. 우리 문명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풍자하는 게 그 목적이라는 면에서 헝거 게임하고 배틀로얄하고 같은 장르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고자 하는 말은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헝거 게임과 배틀로얄의 약육강식의 경쟁이 있고, 한쪽에서는 오징어 게임 같은 규범에 맞는 줄 세우기 경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경쟁은 어느 쪽에 가깝냐? 오징어 게임의 경쟁에 훨씬 더 가깝죠. 입시 경쟁할 때 내가 대학을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옆 사람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규범에 맞는 시험을 봐서 쭉 줄 세우기를 했더니 통과하는 사람과 나고자가 생겼고, 그 나고자는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징어 게임의 게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미니어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플레이어들을 자유방임하는 헝거 게임 같은 영화와 다르게 오징어 게임의 주책 측들은 반칙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형하고 공정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문제 유출이 되면은 주최 측 직원들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이 게임은 공정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이 주최 측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게임을 보면서 우리가 이 게임이 진짜 공정한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뽑기를 뽑는 장면에 있어가지고는 너무 이거 운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사각형 뽑고, 어떤 사람은 별 뽑고, 어떤 사람은 우산 뽑고,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삶과 죽음이 좌우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또 줄다리기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과 노인들도 분명히 참가하고 있는 게임인데, 그들을 소외시켜야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듦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별을 해야 되는 그런 판을 짜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 문명의 모습이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생겨먹은 사회를 만들었을까라고 같이 질문하자는 의도를 가진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미시간 대학의 비교 문화학자인 리차드 네스빗 박사에 의하면 어떤 사건이 나잖아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된 인물이 개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건을 해석한대요. 그에 비해서 동양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사회적 분위기나 백그라운드, 환경 같은 것을 더 많이 고려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헝거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왔는지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극한의 환경에서 이 주인공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많은 매력과 재치와 능력을 발휘해서 이 약육강식의 참혹한 세계를 살아남고 승리를 얻게 되느냐, 그런 내러티브거든요, 헝거 게임은.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오징어 게임은 완전히 다르죠. 이 각각의 인물이 거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우리가 공감하게 돼요.
자기 나름대로 거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고, 나도 그 사람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이제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혹독하면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게임을 우리 세상보다 더 나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거기에 들어갈까? 또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와 썩 다른가? 이런 더 광범위한 질문을 던지는 프로그램을 한국인이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